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모공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상병시절 168번째 이야기. 연대 RCT 8. 주간공격. 1982년 10월 13일 수요일 01시의 후반야 공격에 나선 우리들은 원통 북쪽 인북천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서 07시의 야간 공격 상황을 종료하고 건빵 한봉으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예비군들은 이런 힘든 훈련을 하면서 건빵으로 아침을 때우느냐며 놀라는 소리를 했지만 그들도 어쩔 수 없이 건빵으로 아침 식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건빵으로 아침을 때운 우리들은 잠시 쉬면서 주간 공격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자리를 잡고 쓰러져 잠을 잤고 예비군들도 새벽부터 후반야 공격을 하느라 3시간 이상 행군했기에 지쳤는지 별 이야기 없이 누워서 쉬고 있었습니다.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행군과 전술훈련은 아마 그들로서는 생전 겪어보지 못한 험난한 행로였을 것입니다. 08시 정각 주간 공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주변 풀과 나뭇가지들을 뜯어 주간 위장을 한 뒤 출발했습니다. 언덕에서 인북천변으로 내려온 우리들은 인북천을 따라 난 길로 북쪽으로 전진하다가 강을 건넜습니다. 강물이 넓어서인지 깊지 않아서 물에 빠지지 않고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도로가 아닌 논밭과 야산을 가로지르는 험로가 시작되었습니다. 주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에게 감지될 수 있으므로 개활지를 지날 때는 뛰어서 신속히 이동했고 언덕이나 둔덕 등으로 은폐물이 있으면 전방 상황을 살피며 잠시 숨을 고르면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갔습니다. 진격하다가 멈추기를 반복하면서 2시간 이상을 이동했습니다. 인북천이 크게 꺾어지면서 휘돌아가는 지점을 지나 조금 더 가니 좁은 판자다리가 있었습니다. 나무 기둥을 촘촘히 세우고 그 위에 나무 판자를 댄 섭다리 모양의 판자다리였습니다. 그러나 다리가 너무 좁고 부실해 보여서 대부분의 병사들은 다리를 이용하지 않고 냇물을 밟고 건넜습니다. 이번에는 발목까지 빠졌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다리를 건너 조금 더 가니 월악리라는 마을이 나왔습니다. 초등학교까지 있는 꽤 큰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월악리에 이르렀을 때 생각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방어진지로 빠져나갔어야 하는 52연대 병력이 아직도 월악리 도로를 통해 이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본래 쌍방훈련이라 할지라도 상대편 병력을 직접 마주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서로 만나게 되면 생각지 못한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쌍방 간의 병력들이 조우하지 않도록 지휘관들이 미리 병력 이동 계획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통 지역에서 야간 방어를 마친 52연대 병력이 아직도 주간 방어 진지로 이동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들에게 따라잡힌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주력 병력이 아닌 예비 병력이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들도 예비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추월당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아마 실전이었다면 그들은 우리들에게 섬멸되거나 포로로 잡혔을 것입니다. 중대장은 대대에 지휘 요청을 했고 대대에서는 우리가 대기하면서 52연대 병력이 빠져나가도록 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 생각에 그냥 상대 병력들을 포로로 잡아버리면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쌍방훈련이라도 주어진 훈련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한두 명도 아닌 수백 명 병력을 포로로 잡을 수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월악리 앞에서 다시 인북천을 건너 천변 뚝 너머에서 은폐연폐를 한 뒤 대기했습니다. 잠시 대기하는 것이 아니라 1시간 이상을 기다렸습니다. 아마 52연대 병력이 완전히 빠져나가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10월 중순에 인제 들려 큰 모든 풀들이 노랗게 말라 있었습니다.
키 큰 억새풀과 잡초들 사이에서 우리들은 대기하면서 쉬기도 하고 사진도 찍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전 11시 우리들은 다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둑을 따라가다가 좀 더 상류 쪽에서 냇물을 건너는데 이번에는 냇물이 무릎까지 차오를 만큼 깊었습니다. 군화속뿐 아니라 바지까지 다 젖었고 우리들 입에서 불평이 쏟아졌습니다. 본래대로 했으면 워랑리에서 곧바로 전진했을 것을 낙오한 적군 때문에 우리들만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질퍽거리는 걸음으로 한참을 전진하여 나아가니 원통에서 서와리로 가는 도로가 나오고 다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다리를 건넜는데 이곳은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라는 곳이었습니다. 북면을 지나 마침내 서화면까지 진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얼마 가지 못해 진격을 멈추었습니다. 그 위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돈자였습니다. 돈자란 적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진격이 저지당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52연 대 병력과 지근거리까지 붙은 상태에서 만일의 불상사를 막기 위해 판정관들이 그런 상황을 주어 우리의 진격을 멈추게 한 것 같았습니다. 돈자 상황은 오래가지 않아 풀렸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주간 공격이 종료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1982년 10월 13일 낮 12시였습니다. 주간 공격을 개시한 지 4시간 만에 우리의 주간 공격 상황이 끝난 것입니다. 역시 예비대라서 특별한 공격 목표가 없이 후방 지원만으로 임무가 끝난 것 같았습니다. 서흥리의 앞론바닥에서 우리들은 집결하여 인원 파악과 장비 점검을 했습니다. 서흥리 앞은 수많은 군인들과 군용 차량, 그리고 장갑차와 전차 등으로 완전 전쟁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흥리 논바닥에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예비군들이 있어서 그런지 메뉴는 잘 나온 것 같은데 양이 적어서 허기를 다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우리는 좀 더 이동하여 좌측 야산으로 들어가 집결지를 편성하고 수경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A형 텐트를 치고 들어가 피곤을 달랬습니다. 오늘 새벽 1시부터 시작된 후반야 공격부터 11시간 동안 계속된 공격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군축령에서 인제읍과 북면 원통을 거쳐 워랑리를 지나 서화면 서흥리까지 쉽지 않은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우리들이 가장 걱정했던 예비군들은 의외로 건재했습니다. 아무래도 첫날 개골령을 넘는 고난의 행군이 그들에게 면역제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한번 고난의 행로를 이겨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을 거기에 비교하게 되고 그보다 약한 것은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요. 아무튼 이제 힘든 공격 상황은 끝이 났고 이제부터는 방어만 하면 이번 훈련이 끝나게 된다는 것도 우리들 마음을 가볍게 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